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요거부터 그냥 물어볼게요. 예스 노.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맞춰야 돼.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한다 안 한다. 짧게 이유는 나중에. 예스 노. 안 한다. 못한다. 아, 못한다. 한다. 오. 3대 1이네. 안 한다고 못 한다는 좀 다르죠. 다르죠. 윤 타짜가 안 한다였고, 장 타짜 못 한다였고, 박 타짜도 못한다. 못 한다였고. 일단 한다의 이유부터. 보통 이제 그 출마 불출마에 대해서 입장이 모호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보통 예. 이 출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지. 공직자가 예. 이 난리통에 예. 본인 곤란하게 왜 안 밝혀요? 저는 이번 대선에 안 나갑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근데 하루에 단독보다 다른 게 2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입장이 나는 거짓말을 보는 거지. 근데 보통 거짓말쟁이들은 보통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예. 울산 갔죠. 예. 광주 갔죠. 예. 이런 거예요. 식당 가서 편지 쓰고 편지 썼죠. 이게 정치인들 하는 이게 거죠. 뭐냐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예. 뭐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관료적인 습성과 주변 상황과 이런 거를 판단해서 안 한다 못 한다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아하. 지금 현상을 봐서는 예.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아니 결론이요. 결론. 그래서 한다. 결론적으로. 일단 논거 중에 하나는 광주 가서 그 1,000원 식당 가서 이제 주인 만나고 편지 쓰고 이런 거를 보면은 정치인의 행보니까 나온다. 그리고 보면 어제 세월호 10일 주기 그 추도식에 불참했어요. 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예. 본인의 마음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냥 권한대행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기본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앉아 있으면 돼요. 예. 국가 원수로서. 근데 거기를 거부하고 다른 일정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예. 기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조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다. 자, 그리고 못 한다. 아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예. 이게 이제 대권이라는 정치는 이륙을 하려면 아하. 사실은 예열도 필요하고 예. 활주로를 달려야 돼요. 예. 남들이 막 붕붕 띄운다 그래서 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 건곤일척의 예. 그런 어떤 권력 의지와 승부욕을 가지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치인데 예. 이분이 50년을 관료를 했어요. 그 50년 관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면모를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서 띄우고 여론조사 수치 나온다 그래서 못한다. 아니 전례가 있잖아요. 고건 전 총리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예. 그때 막 고건 대망론 비슷한 맞아, 게 맞아, 나왔는데 맞아. 쏙 들어갔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실제 출마 의지까지 가지고 출마 선언까지 했다가 2주 만에 주저앉았고 예.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행 그분도 그때까지는 이제 공무원 체제에 훨씬 가까웠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결국엔 접었잖아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저울질하는 거 맞고 예. 간 보는 거 맞고 아하. 주변에서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분이 바람이 들어간 건 맞는데 결국에 못한다. 아, 앞서 이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논거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장타짜는.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에 거의 100% 동의를 하고 예. 일단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제 연락 온 거는 무조건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그럼 출마할 거냐 그랬더니 예. 4월 29일 전후로 예.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4월 29일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양자 후보 예. 결선 후보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어허. 그때쯤 해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예. 대행을 그만두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 양자에서 양자가 결정된 다음에 완전 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예, 29일 양자 후보가 어. 결정되거든요. 그때쯤 할 거다라고 계획은 이미 좀 세워놓은 것 같고 예. 오늘부터 본인에게 씌워졌던 여러 가지 뭐 무속 프레임, 김건희와의 뭐 연관설, 예. 그다음에 허위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음.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 정당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1호가 박지원 의원이네요. 뭐 하여튼 누구를 하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 2호가 김종효, 3호가 서영주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내부에서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예. 좀 악의적으로 더 씌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변 정리부터 좀 깨끗이 하고 예.
출마하고 이륙할 준비, 그러니까 주유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행에다가 기름 넣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들, 그다음에 공직생활한 것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막 뭐 하려고 하는 권력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미대사가고 가만히 있다가 국무총리하고 로펌 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국무총리의 이런 수동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성향과 기질과 성품상 뭐 적극적으로 뭐 내가 뭐 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지금 그런 모습 보이냐, 애매모호하게 간 보는 모습 보이냐 그랬더니 출마할 의지는 분명히 있다. 주위에서도 출마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계획을 잡아주고 스케치 그려주고 설계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예. 다 우리 분위기 잡아놓게 걱정하지 마. 여론조사도 이렇게 하고 다 조직도 해놓고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결심만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설득에 예. 아 난가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 또 난가. 난가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네거티브 공세에 꼭지를 못 달 거라는 거다. 거야.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어제 SBS 취재한 거 보도 보니까 그저 광주에 1,000원짜리 식당에 했던 손편지 요거를 공개하자라고 참모들이 조언했다는 건데 장타짜 지금 방금 전에 그 참모들 얘기했거든요. 그쪽에서 나한테 연락해서 얘기하기를 이라고 이제 저 소스를 밝히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요 참모들인 것 같은데 총리실 직원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아니라 뭔가 정치권에 선수들이 가 있어요? 브릿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브릿지 뭐예요? 뭔 누구랑 누구 사이 브릿지? 한덕수 총리를 출마시키려고 하는 측근들과 예. 저와 사이에 브릿지가 있어요. 그럼 예. 자, 그 측근들은 총리실 직원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브릿지한테 누구냐 이름을 몇 명 대줘라 그랬더니 그거는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누굴 만나요? 브릿지를 제가 만나가지고 그 한덕수 총리를 밀고 있는 예. 설계자들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로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엑스파일이에요? 김태현의 정치쇼 끝나고 나서 취재해가지고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내일 장타짜 아침에 출연 잡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딜 자꾸 딴 데 가서 하려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먼저 전화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김태현 PD님 먼저 연락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연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같은 동네 살면서 다 정보 다 그러면 안 드릴게요. 되지. 다. 그럼. 네. 예? 윤희석 대변인께도 제가 다 네. 드리고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권 선수들이 붙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그 총리실까 제 얘기는 총리실에 원래 보좌진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 선수들이라고 그러잖아. 선수들 붙어 있다. 두 가지 축이래요.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현재 좀 놀고 있는 정치 고관여층 전문가들 예. 그들의 일부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같이 잡고 있고 예. 정치권 외곽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좀 인연이 있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힌트를 주더라고요. 한 씨가 되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한 씨? 한 씨래요. 아, 나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따가 집안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저 끝나고 본방불가 하는 대로 예, 얘기해 봅시다. 나 생각나는 사람 딱 들어왔어. 네. 누군지 알죠? 윤타짜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나랑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한동. 예. 저 윤타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것까지도 아실 거예요. 예. 그럼 안 하죠. 아, 좀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냥 드랍 나와서 막 지금-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논리를 당연히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근데 이제 막 뭐 노욕에 예.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강해서 가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예. 이분이 돼야만 본인한테도 이득되는 사람들이 다 뭐 두 세력인지 세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 결국 끝에가 내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출마를 안 하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런 행태가 그러니까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 이재명 대표에게 어. 좀 뭔가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러한 한덕수 정치적인 권한대행이? 해석도 하더라고요. 아니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그분한테 뭘 보장하겠어요 지금. 봐줄게. 예. 걱정하지 마. 할 거 다 출마하지 한 마. 분이네. 봐줄게. 예. 근데 이제 저분이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런 고위직 그 정무직 관료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예.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생 말년에 와서 굳이 이게 이제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 대선에 그런데다가 그 민주당으로서는 프레임 짜기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계산은 아예 프레임을 바꾸겠다. 이제 정권심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정치판에서 경제판으로 바꾼다. 그렇죠. 뭐 이제 뭐 지금 통상 이슈도 있고 관세 전쟁도 있고 이걸로 바꾸겠다는데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오히려 내란 동조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연장선, 윤석열의 2인자 이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아무리 통상 전문가 뭐 관세 트럼프 이런 네, 거도 그런데다가 그런 걸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꾼다는 건요. 주변에서 아무리 기획자들이 달라붙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후보가 예. 인물이 이제 그 사람이 이 상징하는 이미지 아우라 또 그 사람의 메시지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람이 들어간 거 맞고 출마 의사 있는 것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 걸음을 못 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거에 이제 관료 출신 대망론들이 다 그런 이유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분들이 뭐 한덕수 총리만 스펙이 못해서 한덕수 총리만큼 지금 정치적 기회나 공간이 안 열려서가 아니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이고 진짜 아까 목숨 걸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발걸음인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말쯤 접을 거다. 4월 4월 말에 4월 말쯤 접을 거라고 4월 봐요. 29일 출마. 권한대행을 접고 아니, 출마한다고요? 출마를 접는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설명이 뭐 일리가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분석이 뭐 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한마디로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기획된 출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서 지금 뭐 그 사람도 고발 왜 그러는 조치에 만에 하겠으나 한덕수 권한대행 50년을 관료를 했고 안정적이고 본인이 책임져서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불출마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광주행 울산에 이런 광폭행보를 하는 이유는 기획된 출마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물론 참모들도 있겠으나 가장 가까운 같이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윤심과 윤심의 가장 가까운 또 그 윤심 배우자라는 그런 추측도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된 출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서타자 보기에 무엇을 위한 누구의 기획으로 의심하세요? 이거 뭐냐면 나경원 의원 출마하고 함수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따지고 보면 구치소부터 관저까지 나경원 픽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의 픽. 픽.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나경원 의원이 들어오고 그 캠프 구성 자체도 강승규 의원이 상하실장을 하면서 쭉 다 친윤. 말하자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윤 어게인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경원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윤석열, 윤심이 들어가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선책으로 보험용 기획 출마를 시켜놓은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당권은 절대 한동훈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죠. 그러면 결국 그 대선판은 큰 영향이 없어요. 이걸 이 카드로 민주당을 이기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당권만은 절대 한동훈한테 못 넘기겠다. 저는 그 의지가 제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친윤 핵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렇죠. 그래 뭐 대선은 어차피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된다 치면 아니 상황이 어렵잖아요. 당권만은 한동훈에게 줄 수 없어. 안 된다. 그래야 3년을 그나마 버티면서 윤 어게인 외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윤이나 윤 대통령 쪽의 의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들러리를 서줘요? 한덕수 총리가 뭘 얻기 위해서? 국익 통상 트럼프와의 아니 그건 협상. 이제 권한대행을 잘 마치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잡음 없이 권한대행을 잘 마치는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뭐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부추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는 친윤이나 윤 쪽의 그런 의도는 대선은 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의도를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뒤에 당권. 근데 거기에 왜 들러리를 써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깨끗한 권한대행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왜 내가 굳이 이런 데서 진흙을 묻혀? 가만히 권한대행 하다가 잘 뭐 말하자면 사퇴하면 되지. 마무리하면 되지 하는데 엮여 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의 어떤 이 행위 중심에서 아예 주축은 아니나
뭐 방조 아니면 뭐 공범 예. 정도의 어떤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로 돼버려서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아. 산다라는 결정이 더 강할 수 있다. 정치인의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선 후보가 예. 됐어요. 그래서 어.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요. 그러면 경쟁 후보였던 대선 후보 한덕수를 예.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겠어요. 또 윤석열처럼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유튜브로 서타짜 얘기할 때는 서타짜 화면만 잡잖아요. 저는 다 보이잖아. 서타짜가 막 아까 이거 뭐 대선 승리를 떠나서 절대 당권은 한동훈에게 줄 수 없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앞에 장타짜가 맞아 고개를 끄덕이고 윤타짜는 굉장히 인상 쓰고 심각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 일단은 그랬어. 내가 반 봤어. 아니 말이 길어서 그랬어요. 핵심이 없잖아. 자 일단 장타짜 동의해요 서타짜 분석에 맞아? 동의하죠. 그러니까 당권 목적이야, 룰 이게? 세팅부터 네. 한동훈 후보가 네. 뭐 결선에 올라가지 않게 만들려고 룰 세팅을 한 것 같고 예. 정확한 분석이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권 잡을 가능성이 많다. 도전할 거다. 예. 그러면 우리 불편하고 힘들다. 우리 정치인 생명력이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설계자들이 이거는 한동훈 안 돼요라고 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지금 몇 달 후면은 정치적인 백수가 될 실무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내 복귀하고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어설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한덕수 총리를 부추겼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덕수 총리가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출마를 안 할 거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예. 그런 식으로 몰고 갔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 당 경선이 뭐 신문에도 나왔던데 마이너리그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김문수, 뭐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2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박수영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희 당에 딱 반인 54명의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밖에서. 그럼 여기 있는 후보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글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까 박성준 의원도 똑같은 얘기 하시던데 예. 그건 도대체 뭘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윤석열이라는 분을 들여서 엎둥이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자당 경선을 코앞에 두고서 자당 후보들을 다 왜소하게 만들면서 밖에서 또 엎둥이 정치를 하겠다. 이게 레밍이에요. 그래서 레밍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대선 못 이긴다는 건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대선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알겠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본인들의 권세와 영광을 계속 가져가겠다. 네. 이 욕심만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자강이 기본이지 자강 없는 확장이 없어요. 네. 근데 자강은 버리고 밖에서 검증도 안 된 한덕수 총리가 뭘로 검증이 됐어요? 여론조사 조금 나오는 거 그건 약간 신상효과 같은 거죠. 아무 경쟁력이 검증이 안 된 사람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면서 예. 바람 빼기 하고 있잖아요. 경선 바람 빼기 했어요. 아 지금. 진영을 넘어서 가지고 국무총리를 같은 진영이지 국무총리가 뭐 자, 알겠어요. 나 하나 짧게 할 게 있어. 아니 어제 또 정보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 1단계 2단계? 1단계.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다 웃어 지금. 네 타짜가 보세요. 국힘 제목 어제 이제 돌아다니는 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정보지 내용. 국힘 주류의 한덕수 시나리오. 그건 본방불가에서 하세요. 이게 예? 본방송에서 그런 걸 하세요. 근데 그럴까요? 네. 본방불가에서 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윤핵관들이라든지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예. 각 캠프로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김문수 가 있고 나경원도 가 있고 예. 홍준표도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위장 취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장치험? 네, 그게 설계자들의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인데 네. 그럼 결국에는 각 캠프로 갔다가 다시 모인다 한덕수로? 아니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아이고 지금 한덕수가 여론조사 오늘도 뭐 공정에서 여론조사 보니까 막 높게 나왔더만 네. 여론조사 높게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내부에서 한덕수를 밀기 위한 위장 취업자들이 아니냐 그러한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각 캠프로 갔던 실무자들이 아니 예를 들면 박수영 나 그거 맞아. 그리고 이철규, 홍준표 막
김민전, 나경원 막 이렇게 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옹호했던 많은 분들이 유상범도 홍준표. 어디가 있더라? 홍준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위장 취업이 아니냐. 추정 그냥 추측. 아니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 이건. 결국은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각 캠프로 흩어져서 단일화합시다 요구하려고. 기획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설. 그래서 아니 근데 기획설. 나 진짜 궁금한 거야. 박수영 의원 나 기회 되면 진짜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나 궁금해서 한덕수 대망론을 저 누구지 성일종 의원이랑 제일 많이 방송에 띄운 분이잖아요. 근데 총리실로 안 가고 김문수 캠프에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문수가 선출돼야 반명 빅텐트 요건에 충족되고 김문수 한덕수 필승이 된다. 그럼 이분의 목적은 원래 어떤 캠프에 가면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김문수 캠프로 간 거야? 아니면은 한덕수 대망론에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간 거야? 위장 취업이라. 그 캠프로 갖다 바치겠죠. 김문수 캠프를 네. 한덕수 캠프로 갖다 바치겠죠. 그러려고 간 거예요? 무간도네. 그거밖에 무간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나 궁금해서 나는 그게 진짜로. 왜냐면 어떤 캠프에 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서 목숨 걸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정치적면 걸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한덕수 대망론 하다가 김문수 후보 캠프 가니까 목적이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기가 목적인가? 그건 아니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한덕수 그 이상한 자해행위를 하는 건데 예. 결국은 이제 당을 통째로 들어다가 예. 밖에 있는 검증이 안 된 후보한테 바치겠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지금 그 특정 캠프에 간다. 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신세가 좀 공박하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그리고 저 직전까지 여당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당이 후보를 선출했는데 어? 그 후보를 밖에 있는 후보 밑으로 네. 집어넣는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이 그런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박수영 같은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 본인의 예. 상상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막상 김문수 후보도 지금은 내가 되면 연대하겠다 하지만 그 연대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연대는 본인이 됐을 때 한덕수를 흡수하겠다는 연대지 예. 한덕수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연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공단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광고 듣고 할게요. 분위기 다릅니다. 앞서 여론조사 우리 장타짜 언급을 해서 균형 잡힌 시사 본인이 한 얘기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나오면 다 합니다.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서 지난 14일에서 15일 AIRS 방식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대통령 적합도 요거 물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범 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1등 한덕수 28.2, 2등 김문수 18.2, 3등 한동훈 17.6, 4등 홍준표 9.3, 5등 나경원 6.2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게 웃긴 여론조사예요. 왜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경선에 출마하지도 않는데 지금 경선 출마자들하고 딱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덕수 여론조사니까 1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웃긴 얘기. 외국이라고 어떻게 단정해요, 근데? 예? 어떻게 단정해요? 한덕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군가 지지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경선에 그냥 안 하는 거고 나갔으니까. 이 전화 받은 분의 몇 명이 얘기한 거는 이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전화로 ARS가 한 하길래 눌렀는데 한덕수 뭐야 이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에이 좀 너무 몇 명이 얘기를 했어. 저한테. 그러면 성렬이 아니고 윤희석 뭐 이런 거야? 윤상현. 윤상현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요즘 네. 보니까 한동훈 캠프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이 힘들어요. 보통 저런 얘기 잘 안 하는 이해해줘, 이해해줘. 윤희석 대표님 저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무리수를 뒀어. 파이팅. 몸이 힘들어. 어제 대구에 하루 적이 있어서. 몇 명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작업의 냄새가 난다는 게 뭐냐면 데일리안에 이렇게 첫 화면들을 보면은 갑자기 뭐 이재명 32.9, 한덕수 30.4 뭐 이렇게 나오길래 한덕수 출마하면은 이렇게 붙는 거야? 오차범위 아니네? 그렇게 봤더니 무당층 써. 무당층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2%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태균식 여론조사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깜짝 놀랐어요. 뽑아내서 가는 건데 저는 이 여론조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죠. 역선택 방지를 한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넣든 안 넣든 중요한 수치는 순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경원까지 한덕수부터 나경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를 빼면 4강 구도는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나경원 후보.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보면 이 여론조사 자체가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어떤 여론의 추이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1, 2, 3, 4, 4강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나머지 보면 예,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여론인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부분은 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자꾸 이거는 뭐 왜곡됐다고 하는데 저는 왜곡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한덕수까지 전체 그림의 바깥의 선수로 보거든요. 야. 그렇게 여론을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이거 띄우는 것은 조금 그 냄새는 나죠. 한덕수 저 권한대행이 불출마 뭐 출마 안 밝힐 때 월요일부터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와 양자경 선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와요. 예. 뭐 제가 또 말하면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 여론조사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면 한덕수가 아주 독보적으로 당내 국민의힘에서는 위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한번 돌아보세요.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후보 출마의 동기가 뭔지 압니까? 뭐요? 여론이 식지 않는데요. 여론이 식지 않아서 출마한다. 그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이나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여론이 올라갔다가 식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식지 않는 여론조사죠 그게. 여론조사가 수치가 안 떨어지니 나왔다. 이거거든. 그러면 한덕수 이 권한대행도 그런 군부를 지금 작업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뭐 장타짜 표현대로 장타짜 표현이 제 표현 아닙니다. 장타짜 표현대로 뭐 작업했는지 냄새가 나는지 이건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장타짜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저한테 법적 책임을 다 미루시는 거예요 혹시? 구속은 면하게 드립니다. 정치쇼와 SBS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무섭다. 구속. 패널을 보호하지 않는 패널을 내팽겨치는. 그 법원이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 구속은 아니, 면하게 이거는 됩니다. 근데 원래 타짜들은 이게 하나씩 손목 이거는 걸고 패널이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냅두면 됩니다. 그래요? 알아서 하도. 예. 아니 그리고 우리 앞서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캠프들. 예. 그러니까 장타짜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분석이 친윤 의원들이 분화했어. 한 캠프를 안 가고 한 캠프에 안 가고 저기 그다음에 나로 이게 흩어져 있는데 속내는 다 다를 거다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예. 아니 저는 뭐 거기 거창한 전략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예. 각자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 한 군데로 쏠리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분들이 이제 당권의 단맛을 봤잖아요. 예.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한덕수를 부추기는 것도 아까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설사 대권 나갔다 안 돼도 그 뒤에 당에 남아서 뭐 당권을 장악하고 당내 정치를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본 건 홍준표 시장이 원래 약간 외로운 늑대과여가지고 혼자 하는 분이었고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거의 혼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이 꽤가 있고 그 중에는 뭐 이철규, 유상범, 유상범 의원은 사실 제일 세게 붙었던 김대식 뭐 이런 뜻하지 않은 이름들이 가 있어요. 게다가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홍준표 맞아요. 시장을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가는 걸 보고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힘이 붙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옛날처럼 현역 의원들의 뭐 그 줄 세우기나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붙고 안 붙고는 어쨌든 사기 차원에서도 차이가 큰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꽤 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무슨 뭐 MBC 아나운서도 갑자기 그만두고 다음 날 가가지고 거기 대변인을 한다 그러고 그런 징후들이죠. 근데 김문수 장관 쪽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뭐 세 사람인가 또 선언하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박수영 의원 포함해가지고. 장동혁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은 간다고 발표 캠프에서 했다가 본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분들은 이제 무슨 뭐 진짜 한덕수 총리와의 뭐 빅텐트 단일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공통된 그 이제 뭐랄까요 이 친윤들의 그 동기는 살아야 되겠다. 어디든 가서 당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칭 보수 우파, 신한국당 공채 1기,
꼴통 보수 장성철. 어? 뭔 꼴통 보수 장성철. 꼴통 그거는 보수. 서정욱. 예. 아니에요. 제가 진짜 꼴통 보수. 예, 어쨌든 캠프 구성을 보니까 친한 한동훈 캠프백, 한동훈 캠프는 윤타짜가 할 거고, 그새 캠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의원들의 분포를 보니까.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응. 결국에는 누군가로 단일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부 정지 작업용.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위장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평가. 예. 네, 그건 저희 분석의 평가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밀겠다라는 어떤 주된 설계자의 지시 아니면은 논의 결정 그런 거를 따라서 분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분배?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이 생각에 굉장히 반대예요. 정말로 누군가가 그러한 기획을 했다면 지금 하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바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무슨 얘기냐. 네. 정말 한덕수 총리가 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랑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판단을 했다면 예. 무조건 당내 경선으로 끌고 들어왔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원 50명 붙어가지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예. 입당시켜서 딱 붙어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민심이- 현충원에 데리고 갈 의원이 없어서 혼자 갔어요. 일부러 그림이 초라해질까봐. 그 정도 상황까지 진공으로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모든 의원들이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당시 시장 아니었구나. 당시에는 네. 의원이었죠. 의원들은 어쨌든 혼자 의원이죠. 갔다. 의원이죠. 무소속 의원이었고 우리가 들어왔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니까 한덕수 총리가 당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면 예. 말이 맞아요.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근데 밖에다 놓고 당의 의원들이 밖에 있는 분 보고 출마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흩어졌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설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짠하고 등장시키자. 그러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의 경쟁력은 통상, 무역, 예. 관세, 외교 예. 이거다. 그럼 이거에 강점이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최상목도 미국 보내고 안덕근 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보내고 그래서 트럼프와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과가 나오면 예. 이제 야 이번에는 대선 프레임이 이재명 나빠요, 윤석열 나빠요 이 프레임이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 경제, 국익 이걸로 나간다. 이 성과를 이뤄낸 한덕수 짠. 그래서 29일 짠 하고 나타난다. 이런 기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아니 얘기하고 나는 싶은 그쪽 대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변한다는 게 소개시켜드리는 아니고 소개. 동감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윤 정권 3년 동감해요? 내내 서타짠 동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 정권 3년 내내 한 번도 그런 전략적 유능함을 보인 적이 없고 누구 친윤 의원들이요? 예, 원모 심려라는 게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수만 두고 눈에 보이는 패만 쫓아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모 심려가 생겨가지고 전략적 배분을 하고 밑그림을 그린다. 저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 도생 생존 모드로 들어갔다. 근데 이 장타짜 얘기에 저는 동의하는 바는 맞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열심히 국정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한 40 며칠 남았어요. 그럼. 근데 지금까지 굳이 안 막 울산 광주 가고 뭐 1,000원짜리 식당 가서 그런 손편지를 쓰고 통상회 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제가 이거를 팩트 겸 평가를 하자면 트럼프하고의 어떤 통상의 성과를 거짓으로 얘기하는 건 무리수를 둡니다. 예를 들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본인이 해냈다는 식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미국의 결정이었고 본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고 지금 엊그제 미국이 민간국가 지정했잖아요. 네. 한국을. 그것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통상과 외교에 있어서 내가 있으면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다. 네. 라는 이미지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 관료예요. 거짓을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거, 그다음에 말하자면 성과, 예. 어떤 업적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기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저는 좀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당내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미 이 기획자들이 뒤에 있을 사람들이 나경원이라는 이 거대한 말을 던졌죠.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요 한동훈 전 대표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 지난 당내 경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당내 경선은 나경원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한 다음에
한덕수의 그런 짠하고 나타나는 부분들과 예. 부딪혀서 시너지. 어. 그러니까 아주 1차원적인 기획이긴 하나 이게 뭐 지금 현재는 궁여지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한핵관 네? 맞잖아요. 아이고 그런 표현은 한덕수?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달래. 알았어. 자, 한핵관 어제 대구에서 치킨을 열심히 먹고 아, 예, 한핵관 먹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네. 친윤 의원들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설계하에 어찌 됐건 막 각 캠프로 흩어져 가지고 해쳐 모여해서 뭐 한덕수 권한대공 옹립해서 뭐 이거고 방식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절대 한동훈한테는 주지 못하겠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구도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요? 계시잖아요. 아니 의원수로 보면은 최대 개파는 맞아. 어제 채널A 보도 보니까 최대 개파죠. 예. 대면 친윤들이 흩어졌고. 일단 저희 당의 반은 밖에 있는 거예요. 예. 같은 당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54명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예. 그중에 20명 넘으면은 최대 개파죠. 어쨌든 예. 최대 개파 친한 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사방에 적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20명 의원 빼놓고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혼자 고립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큰 명분 앞에서 보면은 1대 다가 된 거잖아요. 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냐고 딱 선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한쪽 선에는 요 한 분밖에 없는 거고 요쪽은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예. 이거 다 나눠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군다나 아예 밖에 계세요 한 분은. 그러니까 나머지 안에 계신 분들이 이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웅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이류 후보라고 하는 친윤 이류 후보하고 경쟁하는 거가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 인식을 줄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뜨면 뜰수록 예. 이분들의 존재감은 작아지는데 예. 한덕수 총리는 이 선택지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번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덕수 예. 권한대기.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가 후보, 예. 국민의 후보가 됐어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기다가 한대한이 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재밌는데 이거 단일화 합니까? 제가 출마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욕 생각할 그게 없다. 한덕수 권한대기 출마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예. 그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때 일주일만 버티면 고사됩니다. 밖에 있는 후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호롤단신 나와가지고 거대 정당을 상대로 버틸려면 정말 국민적으로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인물이 아닐 뿐더러 그런 기반도 없어요. 일주일이면 고사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김문수 장관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주일 버티면 고사돼요. 그냥 접게돼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오세훈 그 시장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대선을 포기하면서 그 지지가 어디로 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동훈한테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향이 어쨌든 좀 비슷하게 겹치는 면이 있고 안철수 후보나 이쪽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글로는 안 가고 절로 많이 갈 텐데 왜 안 만났죠? 다른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죠? 일정이 안 잡히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안 잡아준다.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 시장과의 만남을 기대해요. 이걸로 설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니, 노력을 해야지 삼고초려를 하고 뭐 거저 먹으려고 그래. 3고를 하려도 일정이 맞춰져야 어디 시청을 찾아가고 문제예요. 하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한동훈은 아쉬워하지 않아. 아니 그 얘기는 삼고초려를 아닙니다. 안 해. 아쉬워야 돼. 근데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곧 이제 일정이 조정이 되니까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예. 한핵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 통화 잘 안 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오 시장의 표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많이 가져올 거다라는 게 이제 박다채 분석. 객관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표심은. 표심은 알겠습니다. 저기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조용한 경선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클린한 경선. 예? 클린 깨끗하고 조용하고. 클린 앤 사일런트. 그러니까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데 먹으면 그렇죠. 중독되는. 예. 그런 이제 경선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요? 예. 민주당 경선 얘기를 많이 할 것도 없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절대 일강을 달리고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싹 가는 게
본인한테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구도상 구도상.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도전하는 후보들도 네. 이 선거가 굳이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혼탁한 선거로 갈 이유가 없죠. 이재명 후보 자체가 네. 이미 전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구도에서 가장 좀 나름대로 우뚝 서 있는 네. 절대강자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서 네거티브를 한들 어허. 여기에서 두드려 본들 예. 크게 실익이 없잖아요. 2등, 3등 후보한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비전에 있어서의 본인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예. 거기 때문에 조용하고 클린하고 예. 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밋밋하고 이미 정해진 답정너 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안고서라도 비전 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양냉면식 그래요? 경선. 뭔가 아쉽습니까? 뭐 얘기하기 힘들죠. 지금 막 뭐 얘기하기 아니요. 힘들죠. 되게 왜냐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자체가 참 미안한데. 이야기거리가 핵심이 보면은 없어. 뭐 AI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인 부분들이야 네. 조금 뭐 차별도 있고 네. 치열하게 싸우겠죠. 감세나 증세나 이런 것도 싸울 것이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나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감세와 더불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각이 될 수 있으나 예.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별로 그 재미 없잖아요.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경선은 역대 예. 민주당의 창당 이래로 가장 클린한 예. 정책 선거가 될 거다. 너무 애쓰지 마. 그러게 제가 너무 애쓰지 마. 지금 말씀드리고 실시간 예. 지금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이 떨어졌어요. 1000명이 지금. 늘었는데? 아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평론가 서소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끄집어내려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예. 참 안쓰럽다. 예. 무슨 그런 노력을 좀 잘 좀 많이 해주든지. 하는구나. 노력을 하시는구나. 민주당 경선이 밋밋하다 뭐 이런 거 뭐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지 말고. 아니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사실. 그러니까 2010 쓰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2017년도 경선하고 딱 비교해 보면 돼요. 그때도 예. 조기 대선이었고 시간 없긴 마찬가지였는데 예. TV 토론 11번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안희정, 뭐 이재명 떠오르던 차세대들이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절대 일강이긴 아니, 했지만. 대세론이 있었죠, 당연히.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러면서 재밌었어. 자기 색깔을 발휘를 했고 경선에 흥미를 막 더한 거예요. 흥미진진하게. 근데 지금 TV 토론 2번 한대요. 게다가 룰도 국민 경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정너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들도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착한 2등 경쟁이다. 네. 그 2등을 서로 해서 뭐 하려고 그 2등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 그 후보가 본인에 대한 뭐 비호감, 반감 이런 거를 뭘로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요게 관찰 포인트지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 힘들어. 아니, 아니, 알아요. 그게 알아요. 아니라 하세요. 예. 아니 네, 저도 와요. 아쉬운 부분은 지적한 대로 룰 세팅 자체가 이걸 그냥 답정너 룰로 가는 것들은 아쉽죠. 예. TV 토론을 좀 많이 해서 뭐 민주당이 뭐 경선을 하더라도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번 해요. 근데 기타금은 4억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김경수 씨도 4억 냈어요? 다 냈죠. TV 토론 2번 하려고? 일단 뭐 그런 돈들이 부분들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안 주면은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대5로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이 부분도 뭐 당이 결정하니까 따른다고는 했으나 각 후보들이 그래도 좀 운동장을 넓게 쓰는 품이 넓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훨씬 더 득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몸에 좋고 중독되는 평양냉면식 민주당 경선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장타적 고개 끄덕이는데 무슨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변수 민주당 경선은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냥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가 90% 넘을까? 아니면은 그건 아니지. 80% 넘을까? 네.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등은 누가 할까? 그것도 관심. 그뭐 2등 뭐 이등- 5%로 2등하나 4%로 2등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두 자리로 2등하느냐 한 자리로 2등하느냐 이건 의미가 있지.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냐? 2등하는 게 뭐가 알았어요. 의미냐고 아, 이번에 대선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하여튼 잘 치러지고 있다. 아, 잡음 없이. 잘 치르겠다. 예, 예. 하지만 먹으면 중독되는 평양냉면이라고. 그래. 분석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각이 얼마나 서야지. 바람 잘 날이 없잖아. 아,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자, 아니 바람이 잘 구나. 저 평양냉면이면 국민의힘 경선은 어떤 음식인지는 본방불가에서 들어볼게요. 자, 여기 네 타짜와 여덟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방불가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